자, HLB가 얼마 전에 이 FA를 하나 인수했죠. FA를 하나 인수하면서, 이 관리 종목 지정 우려 해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전에 태웅이라는 여러 다른 종목들도 결국 보면 5년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면서 사실은 이 관리 종목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하고 틀리게 코스닥 상장사들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5년 이상 적자가 지속이 되면, 이제 상장 폐지 우려 사유가 발생하는데 HLB도 이제 거의 적자가 많이 크다 보니까 위험했다가 이번에 그 FA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 흑자 전환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죠. 자, 올해 이 FA가 1200원의 이 매출을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캐시카우를 확보하게 되면 HLB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서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이런 상황이라 HLB가 좀 안전하게 성장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서울경제 출처고의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더 벨의 기사를 보면 마찬가지로 HLB가 상장 유지를 위해 최진단업체 인수했다는 이런 목적이 있긴 한데 이게 원체 영업 적자가 크죠. 2018년도에는 16억 원, 19년도에 마이너스 50억 원, 20년도에 마이너스 100억 원. 이거 굉장히 적자가 컸는데 요번에 이 FA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흑자 기조로 들어서고 흑자를 유지하게 되면 상장 폐지 이 관리 종목 지정 같은 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HLB를 보면 기사 내용은 또 틀리게 이제 자체 재무 분석해놓은 증권사에서 재무 분석해놓은 HATS를 보면 HLB의 지금 시총이 5조죠. 자, 5조 20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매출액이 300억, 380억, 562억 원 정도가 되고 영업이익 적자가 보면 293억, 480억, 600억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영업이익 적자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5년 연속이 영업이익 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됩니다. 현금 유보율이 750%, 부채비율 27%. 예전에는 현금 유보율이 1700%까지 돼 있었는데 아무리 현금 유보율이 많고 부채가 적어도 결국 영업이익 적자가 오래 지속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되죠. 이게 딱 법적으로 이제 공시가 돼 있는 거고, 비슷한 종목보다 제가 예전에 이 태웅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물론 태웅은 이 재무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긴 했는데, 사실 태웅도 4년 연속 적자가 나고 있었고, 5년째에도 역시 적자 폭이 심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태웅은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셔가지고 무리도 들어온 종목이 그렇긴 한데, 사실 태웅이라는 회사가 이제 풍력 관련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 회사긴 해요. 또한 현금 유보율이 우리가 이제 이 현금 유보를 살펴볼 때 앞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 상장폐에 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현금 유보율 이 회사가 현금이 많은가 빚이 적은가 개인도 그렇지만 당연히 기업에서도 빚이 많다는 건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시면 현금 유보율 이렇게 현금 유보율이 4,543% 부채 비율이 71% 나름 굉장히 단단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지만 결국 영업이익 앞전에도 계속 적자였었어요. 적자였다가 20년도에 이제 다시 흑자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 적자 폭이 너무 커서 이 친구가 위험한데 거래 정지 당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거래 정지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친구의 거래 정지는 그런 쪽 재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감사 의견, 한정 의견,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가 한정 의견 지난 22일 장종료이 언제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올해 이 3월달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나고 이제 올해 그 3월 20일 날 장종류의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으로 인한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 정지 상태에 들어간 게 바로 태용이죠. 근데 사실은 태용은 이전에도 이 재무를 보면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심했어요. 해마다 보면 지금 이제 이 길게는 잘 안 나오니까 재무제표가 이 앞에도 다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올해 적자 나면 이거 상당히 지원감인데 근데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내가 사는 종목이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해서 4, 5년째 나고 있다. 뭐 4년째 나고 있고 앞으로 5년째도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 코스피는 상관이 없지만 코스피는 적용이 안 되는데 코스닥은 이 5년 정도 5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4년째, 5년째 이거에 대한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HLB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A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캐시카우 방안도 마련을 하고 또 하나가 전체적으로 재무가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썼을 때 흑자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흑자 기조로 돌아서야지만이 승여표 적금도 안 되고 물론 이제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술특례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영업이익 올해 적자가 나도 이제 넘어가는 이 기술특례 일종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HLB는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당연히 그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
크게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기 하기로 한 건데 그게 바로 FA가 되죠. 이런 거에 관한 이사회가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됐다는 그런 유형의 기사들이 되기도 합니다. HLB 경제에서는 당연히 부심이 컸겠죠. 어쨌든 상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잠깐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든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려놓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보이는 거고 일단 제가 2박 3일 동안 갔다 오는 바람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HLB의 이 마감 상황을 보면 자, 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좀 샀다 팔았다는 경향이 강하죠. 10월달 한 달을 보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매수세에 있다가 매도세로 돌아섰고 특히 월요일날 아니죠 금요일날 이게 강한 매도세가 있었고 물량을 개인들이 거의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관들도 좀 빠져나가고 있죠. 사모펀드 약간 빠져나가고 있고 이 박스권을 잘 놀아주는 게 중요한데 아직 이탈을 안 해서 좀 다행히 하고 HLB 생명과학을 보면 역시 여기 많이 빠져나갔죠. 10월달 전체 한 달을 보면 역시 이렇게 많은 물량이 조금 매도세가 있습니다. 기관들도 계속 빠져나가고 사실은 HLB나 HLB 생명과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주들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섹터 중에 좀 제일 약한 부분이 제약바이오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HLB 제약은 조금 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들 하루 팔고 사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순매수세 유지 속에 이 조정권에 있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저번 주 금요일 종가상 이 주봉이죠. 이 주봉은 봉 하나짜리가 이제 한 주인데 이 추세를 유지하느냐 못하냐 이 주봉이 많은 결정을 하게 돼요. 그 장기적인 추세는 특히 월봉에서 하는데 아직은 5개월선 잘 지켜주고 있죠. 이제 다음 주 거래일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다음 주 거래선 반드시 5개월선 위에 있어야 저번에 말씀드린 자 3개월간 상승했고 한 달 조정 다시 상승. 그러니까 여기 상승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럼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보면 한 달간 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 달은 잘하면 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5주선 때 깰 때 벌써 못 깼을 때가 바로 이제 조정의 시작이구나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만약 이때 깰 때 이 차익실을 안 하셨다면 조정의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결국 깨지 않아야 될 20주선까지 밀렸습니다. 이 노란 주선은 20주선이에요. 자, 일봉에서도 5일선, 11선, 21선이 줄 때 21선이 생명선이라 꽤 중요한데 주봉에서도 역시 20주선은 꽤 중요합니다.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는 제가 이때부터 옆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박스권 행보 이렇게 하는 상황이 돼서 이전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는 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주봉에서 아주 중요하게 깨지 않을 자리 않겠다고 그랬는데 역시 아직도 깨지 않고 있죠. 다음 주에도 이 자리는 꼭 지켜줘야 되고 월봉에서의 추세가 아직은 이렇게 5개월선 위에서 좀 살아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이 5선 깨는 상태 그렇지만 지켜줘야 될 자리를 꼬리를 달고 지켜주고 이걸 깨게 되면 추세는 더 깨져요. 따라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HLB나 HLB 생명과학을 내가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 그리고 길게 들고 가겠다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밀리면 다시 분할 매수하고 HLB에서 저렇게 어쨌거나 회사를 위해서 주에 노력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리들을 다 깨고 내려온다거나 그럼 반드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식은 진짜 좋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거나 상승 기조를 잘 유지할 때는 조정권에서도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는 깨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HLB 제약을 보면 이렇게 월봉에서 이 첫 번째 지켜줘야 될 5개선 깼죠. 아직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가 월 말거래일이기 때문에 월 말일상 5개선에 못 올려놓고 여기까지 깨면 아주 위험해져요. 20개선까지 그냥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일단 이 자리는 깨지 않고 있죠. 이렇게 이 자리가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됩니다. 이거는 조금 천만 다행이고요. 자, 주봉에서 제가 어제 20주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깨게 되면 추세 깨졌는데 일단 깨졌죠. 여기 보시게도 노란선 20주선 이걸 깨지 않아야 되는데 깼죠. 깼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추세가 좀 무너진 편이고 이렇게 보시면 변곡점 중요한 변곡점 여기도 좀 깨고 내려왔으니까 다음 주에 바이오 흔들 때 깨지면 이 HLB 제약 같은 경우 좀 크게 무너질 수 있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조금 올라갔다 떨어진 게 아니죠. 어차피 보면 2,000원짜리가 엄청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올라간 폭이 크기 때문에 조정도 세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게 이럴 때 얘기하는 건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길게 오래 두고 가실 분들이야 뭐 1, 2년 뭐 2, 3년 HLB 제약하고 나는 오랫동안 투자할 거야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월봉 고점에서 살 때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기존 깨면 매도. 이런 데서 장기 투자, 스윙 투자. 여기서 단타 단기죠. 여기서 2,000원짜리 2만 원 가는데 2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갈 거한 이 장기 투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넥스 사이언스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일단은 깨지 않아야 될 5개선 깼고 회복 못 해주고 있죠. 역시 3,000원짜리가 나노젠 나노코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35,000원짜리 찍었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깨졌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특히 주봉에서도 저번 주 종가 상승 20주선 깨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20주선을 깼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짝 올라가서 이거 돌파 못 해놓으면 다시 무너질 수 있죠. 물론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효과로 인해서 올라갈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얘기가 나왔는데도 만약에 이렇게 20주선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 호재는 여기까지 먹히는 게 맞고 중요한 거는 20주선에 다음 주에도 올려놓고 돌아 나가야 추세가 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이전 저점 근처까지 와 있는데 이 자리를 무조건 깨지 않아야 되고 여기 추가로 이탈하면 추세는 무너지는 거니까 물론 항상 저도 이제 HLB나 HLB 관계사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엉터리로 부족할 수는 없으니까 추세가 깨져 있는데 무조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괜찮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예전에 벌써 주봉에서 5선 깼을 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고 일봉에선 이렇게 이전 저점도 이탈하지 않는 선상들 넥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이전 저점도 이탈하는 선상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항상 마찬가지 이 주식이 회사가 튼튼하고 안전한 이상 뭐 난 장기 투자할 거야 오래 둘 거야 상관없지만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타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단기 단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단기 투자 스윙 투자 그러니까 이건 5개선 깨고 회복 못 해주면 좀 나름 투자 판단에 많은 본인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GTDBNT는 월봉에서 이렇게 높지 않죠. 물론 아직 HLB 그룹들의 편입은 아직 확정이 잘 안 됐는데 이렇게 5개월 선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깨지 않으면 이번 달 한 달 쉬고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황이 좋은 거고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 아까 HLB 제약이나 넥스사처럼 이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월봉에서 꽤 낮은 위치라 상당히 가격적으로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게 맞고 자 주봉에서 10주선 잘 지켜줬고 20주선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좀 있긴 있죠 회사가.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차트는 아직까지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HLB 파워를 보면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이탈하고 해서 제가 굉장히 추세가 깨졌다고 그랬죠. 그럼 박스권도 이탈했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심하게 밀리면 20개월 선 그러니까 가격이 1,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00원 찍고 다시 돌아 나갈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유지하다가 20개선을 찍고 돌아 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일봉에서도 역시 저점 자꾸 깨고 내려오고 있죠. 제가 이 박스권 이탈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고 박스권 이탈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박스권 돌아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21선 돌파 안착이 중요해서 불안로 매수하실 분들은 물론 지금 바로 또 날라가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20개월 선 같은 데서 아니면 매달 조금씩 해서 어차피 이제 거의 밑에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서 분할로 모아가서 이겨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